금요일 주식심화론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고평가 우려 2차 전지 하반기 투자 전략은? 배터리주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주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소용돌이 쳤습니다. 주가가 정말 하락세를 보인 쪽도 있는가 하면 박스권도 있고 또 상승 추세를 또 완만하게 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뭐랄까요? 이게 좀 풍선 효과랄까요? 한쪽이 좀 눌리면 한쪽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악재 맞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터리주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작용을 어떻게 보면 핑계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고밸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아직은 장이 더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고평가 받고 있는 2차 전지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엮여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였으면 그 전부터도 많이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고평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네. 최근에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은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가 정말 잘 버티고 잘 위치를 해줬던 게 최근의 조정의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고평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니켈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좀 조정 압력을 받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보다는 이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고평가돼 있다는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조금 반등을 보여주려는 듯했던 삼성 SDI에 또 철퇴를 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이와 함께 외국인 기관 쪽에 매물 폭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또 삼성 SDI 등에 대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맞불을 놓듯이 이렇게 정반대의 분석을 또 했는데 삼성 SDI의 투자 의견은 연구원님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삼성 SDI 자체를 제가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배터리 셀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내 3사가 있죠. 근데 셀과 소재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셀은 지금은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래도 좀 그랬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배터리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성숙도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숙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좀 규격화를 해서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특히나 늦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서야요? 아니죠. 이제 예. 기술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네. 서플라이 체인단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잖아요. 예. 그러면 셀을 내재화하는데 본인들이 굳이 막 기술력을 키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 셀 쪽하고 계속적으로 JV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네. 공장에서 같이 해보면서 기술을 가져오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테슬라는 뭐 원래 그랬었고, GM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느 정도 채비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폭스바겐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다 올라왔구나. 대부분 소재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특히나 최근에 저희 니켈 가격,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원재료 가격의 부담을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떠안았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올라오고 어차피 떠안는 거 우리가 소재를 직접 JV에서 셀을 내재화하게 된다면은 그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국면에 사실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늦었다 뭐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완성차 기업들이 셀을 내재화를 한다든지 규격화하기에 LFP 배터리가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셀 내재화를 채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LFP 확대를 우리는 점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튬 이온
삼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글로벌 대세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음, 내재화라는 작업 때문에? 앞으로 내재화의 작업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뒤에서 뭐 혹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 기업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하고 이제 셀 소재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거는 배터리 규격화를 시켜야지만이 코스트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기존 자원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금속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LFP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원계는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LFP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차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LFP의 에너지 밀도를 3원기만큼 잡을 수만 있다면 안정성이나 규격화나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라도 LFP 확대를 많이들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술력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와도 이게 제품화가 돼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방향성을 확 집어서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요. 일단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중국과 독일 쪽에서 자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자국 쪽에 대한 베네핏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점유율이 하락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우리는 공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이제 자원 싸움인 거고 배터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술만 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현상 자체도 기술이 다 올라왔구나 이걸 같이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면에는 일정 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BYD 배터리 이제는 채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전에도 LFP를 이제는 좀 사용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연장선상인데 그렇게 보신다면은 점유율이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으로 배터리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떤 쪽이 대세가 될 거라고 예견하진 않는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만 보완하면 폭발 위험이 있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예, 그러한 LFP 배터리 쪽으로 세계 기업들이 비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을 좀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비용의 싸움, 아까 자원의 싸움이다, 배터리의 싸움이다라고 하셨는데 비용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의 싸움이 이제 결국 남아있는 거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까. 이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국에서 또 자원을 놓고 무기화해서 서로 또 다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올해 목격하는데요. 배터리 주들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흐름이 가장 좋은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근데 뭐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가치보다도 그쪽은 적자를 줄이고 정유 쪽의 마진 때문에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좀 랠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 최근에 좋았다라고 보는 거는 장이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좀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대부분 고밸류 받고 있던 소재들이 계속 고밸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찾고자 하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있었던 거고 마침 본업인 그 정유 부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아마도 SK 이노베이션은 2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이제는 배터리 쪽의 실적이 지금까지 주가가 좀 눌러왔었던 부분은 SK온이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6%, 8%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적자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장 못 올랐던 그런 셀 기업이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가장 못 올라왔고 눌려 있었던 SK 이노베이션이 2분기 실적 기대와 함께 좀 떠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SK온의 적자는 해결될까요? 그동안 왜 적자가 더 늘어났었죠? 우선은 계속 투자를 뒤늦게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시키는 이런 움직임으로 갔었고,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삼성 SDI도 똑같이 이제 캐파 기준으로는 낮은데 왜 여기는 이익률을 보냐? 거기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익 나오는 쪽으로 포트 조정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ESS도 있고 이제 소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조절들이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우선은 굉장히 적은 캐파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를 시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캐파도 많고 고객사도 많다 보니까 비메탈 부분까지 완성차 기업들한테 조금 전가가 됐었다면 여기는 그렇지도 못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를 조금 뭐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였었죠. 근데 또 내년까지 또 미뤄지고 본인들도 계획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도 그래서 SK온의 흑자 전환 시기는 조금 지연될 거라고 보시고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예상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더 지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이유는 투자를 너무 빠르게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 계속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뭐 이게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2차 전지주 이제 끝물일까요? 아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마지막에 한번 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각 배터리 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은 배터리 셀 3사들은 전부 다 관심이 많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삼성 SDI도 성일하이텍을 통해서 배터리를 좀 공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키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미국의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의 지분 인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완성차 기업들도 사실 관심이 많아서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가 사실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배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배터리를 잘 확보하고 자원을 잘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나온 소식인데요. 이거 일명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없으면 미국 차가 못 간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개화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하다 보니까 좀 협력해서 우리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은 중국에 치우쳐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재편을 시킬까가 목적이에요. 네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T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내에 들어와서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만의 그런 생태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CATL이 또 들어오네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미국 쪽에서는 유리한 측면을 한국 쪽에 많이 몰아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반드시 미국은 이제는
중국이 더 크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G1의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배터리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단순히 이런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동차 생태계예요. 저희 자동차 생태계가 경제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아실 텐데 그게 대부분 지금 전기차로 가는 와중에 생태계 80% 이상이 다 중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 풀어주고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한국 기업들 역시도 약간 리스크 요인인 게 미국에 가면은 원재료 가격 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워낙 저렴하게 가져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배터리 국내 셀 3사들도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에서는 참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의 증설 계획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요거는 전 세계 증설인가요? 아니면 미국 쪽의 증설인가요? 전 세계 증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여기서? 근데 뭐 사실 이 증설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바뀌기는 할 텐데 LG 그냥 요걸로만 봤었을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열심히 가장 1, 2를 다투듯이 증설을 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객사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JV도 가장 많이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네네. 내에서의 역할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SKO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는 보이지만 아마 이거 이상으로 투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옆에 LIPS 증설 계획이 있는데 LIPS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네네. 리튬 이온 배터리 그 증설 계획은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증설 그리고 또 JV 합작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우위이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상장 당시 때부터 또 고밸류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좀 무거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 봉쇄가 최근에 완화된다는 소식이 또 주식시장의 어떤 기대거리였는데 다시 또 그 상하이 쪽에서 재봉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은 좀 풀 수밖에 없는 것은 경기 때문에 예, 중국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컨트롤이 되면 봉쇄를 완화하는 쪽으로는 갈 거야라는 그런 일단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공장이 가동이 많이 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걸까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만은 좀 어렵고요. 물론 소재별로 수혜를 보고 수혜를 덜 보고 이런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우선은 전구체까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받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셀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소재들 중에서도 뭐 양극화 물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중국 생태계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될 것들이 꽤나 많고 그리고 셀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신다면은 무조건 봉쇄가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주들한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풀렸을 때가 가동률도 좀 올라가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봉쇄가 조금 완화가 돼줘야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을 공존하고 함께, 있다. 예, 네. 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좋고 나쁨은 소재 네.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가 보면은 그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좋다, 그르다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터리주의 하반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원님을 모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도 배터리주 쪽이시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앞으로 10년은 뭐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도 딴 섹터보단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편하지만은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실까요? 네, 우선 편하지만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좋아 보이는 건 고밸류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뭐 실리콘 응급제나 싱글월 CNT 도전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고밸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비중 확대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향후에 그 잠재력을 봤었을 땐 그런 기업들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서는 좀 저평가도 되어 있으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도 좀 좋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가 굉장히 전환점에 있어요.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하신다면은 웬만한 배터리 생태계 투자를 한 번에 흡수시켜 나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저는 훨씬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태계를 확대해가면서 저평가 받고 있는 LG화학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는 SKC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6조 원의 이제 필름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매각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같은 서플라이 체인 단에 있는 피어 대비해서도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같이 봐주신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의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를 지났는데, 미국 쪽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혜를 크게 기대하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는 뭐 최근에 우리 카메라 모듈 쪽은 수주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뭐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조단위 수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 쪽에서는 테슬라는 뭐 그 누구보다도 조금 중국을 고집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테슬라는 또, 좀 경제성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우선 가지고 가는 서플라이 체인 단 위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에서 너무 테슬라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미국 내에 지금 GM부터 포드, 뭐 스텔란티스 뭐 등등 해서 지금 폭스바겐도 들어온다고 하고 네. 지금 대부분 배터리 국내 배터리 셀 3사하고 같이 JV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하신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우선은 혜택을 볼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익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이 셀 기업들이 어떻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코스트 다운을 시켜가면서 갈 수 있는지를 어떤 투자를 확대하고 가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늘어나는 여러 비용 부담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실적에 영업이익에 찍힐 것이고 이런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마진 부분들을 앞으로 실적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 그 투자 포인트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업계의 관전 포인트. 배터리 업계,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장이에요.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한 이런 네, 전략을 주식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 투자 전략 쪽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고민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도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 계속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성장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워낙 이제 하반기에 가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은 여전히 포인트는 같습니다. 지금 우선은 기업별로 보셔야 돼요. 통틀어서 보시면 안 되고 네. 기업별로 지금 딱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숙도를 보려면은 아예 지금 고밸류 받은 기업들 중에서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기업들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제 시작하는 외형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생태계를 내가 다 장악하겠다. 그래서 돈 되는 거 우리가 다 할 거야 하는 곳이 LG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별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네. 뭐 2차전지 투자 전략 막 이렇게 해서 통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기업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말 과도기입니다. 배터리 쪽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이 조금 주의를 하면서 기업별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주는 하반기에 뭐 실적도 중요하고 업황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겠고요. 주식시장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에서. 그만큼 주식시장 자체도 과도기에 놓여 있고 배터리 업계 자체도 기술력의 어떤 진화에 과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종목별로 잘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셨고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투자를 아주 뭐 누구보다도 빠르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LG화학 같은 기업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선호주로 보셨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 SKC, LG화학 그리고 아니면 아예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 나노신소재 같은 외형 성장이 이제 시작하는 이런 쪽의 고밸류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나노신소재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21선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디에서 좀 바닥을 잡는지 지켜보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죠. 2차 전지 배터리주 이제 끝물인가요? 아직 상승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정말 어려운데요. 예,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 끝물일까요를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장 산업이에요. 저희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끝물이라 하면 기업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소재 기업들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점유율이 아직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MS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옥석 가리기만 되신다면은 전혀 끝물은 아니죠. 이제 왜 침투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기준으로 BEV 기준,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한 8%,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한 12%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제로로 간다는 이런 상황 속인데 그럼 그 안에서도 지금 뭐 계속 고밸류 받는 뭐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이제는 기술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데 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완전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끝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어려운 알겠습니다. 질문이었네요. 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하나라도 다 잘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조금 뭐 경쟁에서 좀 밀려나면 그러면 좀 후퇴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래도 시장 자체가 파이가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성숙화가 되어 있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MS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그게 확대가 주가의 악재인 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실적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 성숙도가 올라와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한다는 소리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서 이익률이 조금이라도 깨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 중국에 이제 드디어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적이 조금 깨져도 외형 성장이나 증설 모멘텀만 가지고도 고밸류를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장세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무조건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실적이 조금이라도 좀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로 가게 된다면은 그건 리스크 요인으로 바로 작용하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거죠. 네.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끝이라기보다는 고점에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고점 우선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은 아예 배터리 소재로 아직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오히려 배터리 소재로 인정받기까지 더 업사이드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는 뭐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보신다면 조정받는 타이밍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고밸류 받는 기업들 계속 좋았던 기업들 보시면 아직도 내년 기준으로 50배,
적어도 많게는 100배 이상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버텨주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은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밸류적으로 아직 좀 많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질 만한 여력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횡보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고려아연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시장에서 배터리주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배터리 산업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직 배터리주의 밸류에이션만큼 평가받고 있지 않은 기업이 하반기에 투자할 만한 배터리주다라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LG화학, SKC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배터리주 실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잘 지키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1% 내외의 하락세로 이번 한 주를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주식심화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